나는 평생 기업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성공한 자도 실패한 자도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도 있었다. 그들을 구분짓는 것은 운이 아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믿음의 차이였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돈이 많으면 불행해진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그런 부자를 본 적이 없다. 오히려 그들은 말한다. 돈이 많기에 자유롭다. 돈이 있기에 선택할 수 있다. 돈은 인간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그의 내면을 더 크게 확대시킬 뿐이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가난해야만 선하다는 신념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부유한 나라다. 전기와 수도가 흐르고 의료와 교육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가난하다는 말을 입에 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눈은 밖을 향해 있지만 그들의 원인은 안에 있다. 그들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을 매일 반복한다. 경제가 나쁘다. 회사가 불공평하다. 기회는 줄어들었다. 이 말들은 현실을 설명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무력감을 정당화하는 주문에 가깝다. 나는 사업을 시작하던 젊은 시절 늘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세상은 누구의 탓인가? 답은 언제나 같았다. 아무도 아니다. 모든 것은 내 선택의 결과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의 증표이자 내가 세상에 준 가치의 크기를 측정하는 도구다. 부자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을 이해하고 이용한다. 돈이란 결국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생각 없이 일하는 것은 방향 없는 배가 노를 젓는 것과 같다.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력은 방향을 만날 때 힘이 되고 방향 없는 노력은 피로로 남는다. 진짜 부자는 어떻게 일할까를 묻지 않고 왜 이 일을 하는가를 먼저 묻는다. 우리는 이미 부자의 환경 속에 살고 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태도다. 가난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만 부자는 세상을 실험한다. 가난한 사람은 불평 속에서 시간을 흘려보내지만 부자는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이 단순한 차이가 수십 년 후 인생의 거대한 격차로 드러난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너는 지금 어떤 생각을 믿고 있는가? 가난은 결코 지갑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언제나 생각에서 시작되고 믿음에서 완성된다. 그 믿음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변화도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세상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마음이 가난하면 인생은 빈 그릇일 뿐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들었다. 회장님,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돈이 없을 때 인간이 잃는 것은 생각보다 많다. 젊은 시절 나는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했다. 그 시절에 나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깨달았다. 그 말은 돈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이 위안으로 만든 문장이라는 것을. 돈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가난은 인간의 존엄을 갉아먹는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망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거꾸로다. 돈은 행복을 빼앗지 않는다. 다만 행복을 유지할 자유를 준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시간, 아이의 성장을 지켜볼 여유,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여정. 이 모든 것은 시간의 자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시간은 돈이 만들어준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부자를 보았다. 그들 중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한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말했다. 돈은 나에게 더 큰 봉사의 기회를 주었다. 돈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부자들의 공통된 사고였다. 그들에게 돈은 탐욕의 도구가 아니라 책임의 도구였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문제로 보고 부자는 돈을 해결책으로 본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인간을 타락시킨다고 믿지만 부자는 돈이 인간의 본성을 드러낸다고 안다. 돈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확대하는 거울일 뿐이다. 선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세상을 살리고 탐욕스러운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세상을 병들게 한다. 나는 한 번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돈은 행복을 사지 않는다. 하지만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만든다. 돈이 없다면 병원에 갈 수 없고 교육의 기회를 놓치고 자신의 시간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과연 자유로운 삶일까? 나는 그것을 생존이지 행복이라 부르지 않았다. 부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돈은 시간을 산다. 시간은 삶의 질을 만든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없어서 돈을 벌 수 없다. 이 두 문장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하나는 돈을 통해 시간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시간을 잃으며 돈을 좇는다.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면 돈도 통제할 수 없다. 나는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돈을 벌지 말고 돈을 다스려라. 돈을 다스린다는 것은 돈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돈을 벌기 위해 양심을 팔지 말고 돈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에 갇히지 말라. 돈은 당신이 세상에 준 가치가 돌아오는 결과다.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얻어도 금세 잃는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진실은 단순하다. 돈은 행복의 적이 아니다. 무지의 적이다. 돈을 모르는 자는 돈을 잃고 돈을 두려워하는 자는 돈에게 지배당한다. 나는 인생을 걸고 배웠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가난을 미워하는 것은 죄다. 그것은 자신과 세대를 속이는 일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근면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다. 돈을 사랑하되 탐하지 말고 돈을 경계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돈은 인간의 의지를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크면 세상을 담고 그릇이 작으면 불평만 담는다. 오늘도 나는 묻는다. 당신의 행복을 막는 것은 돈의 부족인가? 아니면 돈에 대한 오해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후자다. 돈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다. 다만 무지한 인간이 돈을 불행하게 만든다. 나는 한 기업의 역사를 만들며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다. 변화는 언제나 두려움을 앞선다. 두려움을 넘은 사람만이 다음 시대의 주인이 된다. 과거에는 돈이 느리게 흘렀다. 농사를 지어 수확하고 물건을 만들어 손으로 팔았다. 돈의 속도는 동물의 걸음 같았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오고 기계가 등장하면서 돈은 기계의 속도로 흘렀다. 그리고 오늘날 인터넷과 전자결제가 세상을 덮었다. 지금의 돈은 빛의 속도로 흐른다. 돈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부자의 주머니로 옮겨가는 속도도 빨라진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돈의 속도에 맞춰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그 흐름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미 빛의 속도로 변화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걸음으로 살아간다. 나는 삼성을 만들며 항상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지금의 방식으로 10년 뒤에도 생존할 수 있는가? 그 답이 아니오라면 지금 당장 그 방식을 버려야 했다. 돈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 돈은 진화했고 인간은 여전히 어제의 습관 속에 머문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투자, 새로운 시장 앞에서 그들은 늘 한 발 물러선다. 그 사이 두려움을 극복한 소수는 시장의 주인이 된다. 경쟁은 언제나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을 넘은 자만 남는다. 그리하여 진짜 경쟁자는 극소수다. 결국 돈은 용기를 향해 흐른다. 나는 진화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진화는 단 한 번의 혁명이 아니라 작은 변화의 누적이다. 기업이 기술에 적응하듯 인간도 돈의 구조에 적응해야 한다. 지식이 자산이 되고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에 배우지 않는 자는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자와 같다. 과거에는 노동이 부를 만들었다. 이제는 이해력이 부를 만든다. 세상을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읽는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돈이 일하게 만든다. 반면 여전히 손으로만 일하려는 사람은 시간과 체력을 팔아 생존할 뿐이다. 그 차이가 바로 계급을 만든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진화보다 돈의 진화가 더 빠르다. 그렇기에 사람은 늘 뒤따라 배워야 한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가난은 당신의 미래를 점령한다. 배움은 학교가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다. 자본주의의 본질은 불공평이 아니다. 그것은 적응의 속도 경쟁이다. 누군가는 변화를 비난하며 멈추고 누군가는 변화 속에서 기회를 발견한다. 내가 삼성에서 늘 강조했던 것은 이 한마디였다. 과거의 성공 방식을 내일의 실패 원인으로 만들지 마라. 지금 세상은 눈부시게 빠르다. 하루에도 새로운 기술이 태어나고 그 기술은 곧 돈의 흐름을 바꾼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뉴스만 본다. 그들은 말한다. 세상이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세상이 빠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멈춰 있기 때문이다. 돈의 진화는 이미 끝이 없다. 이제는 사람의 진화만 남았다. 돈은 인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도태되고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은 부자가 된다. 나는 내 생애를 통해 배웠다. 가난은 결코 운명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적응의 속도 문제다. 세상이 빛으로 움직일 때 걸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그 빛을 쫓을 뿐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기업과 사람을 보았다. 그중 돈을 잃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돈을 관리하지 않고 추측으로 다뤘다. 마치 도박꾼이 주사위를 던지듯 자신의 삶을 확률에 맡기고 있었다. 돈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일이다. 돈이 들어오면 마음이 흔들리고 돈이 나가면 불안에 휩싸인다.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결국 잃게 된다. 미국의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70%가 5년 안에 전 재산을 잃는다. 그들은 갑자기 생긴 부를 다룰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돈은 인간의 성격을 시험한다. 돈이 많을수록 사람의 본성이 더 선명히 드러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돈을 손에 쥐는 순간부터 망하기 시작한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매 순간 선택의 연속 속에 있었다. 확신이 없는 투자는 하지 않았다. 돈은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관리에는 이성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 때는 욕망으로, 돈을 쓸 때는 감정으로 움직인다. 그 결과 인생 전체가 도박판처럼 흔들린다. 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정의한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 지출을 늘리고 부자는 돈이 들어오면 원칙을 강화한다. 돈이 많을수록 더 큰 절제가 필요하다. 삼성을 세우며 내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돈은 적을 때보다 많을 때 더 위험하다. 돈을 다스린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욕망을 미루는 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의 쾌락을 위해 미래의 안정성을 포기한다. 이것이 가난의 시작이다. 반대로 부자는 현재의 편안함을 희생해 미래의 자유를 산다. 그 차이가 10년 뒤 인생의 방향을 갈라놓는다. 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을 벌 줄 아는 사람보다 돈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 돈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다. 그것은 가치의 흐름을 이해하는 일이다. 무엇이 낭비이고 무엇이 투자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낭비는 만족으로 끝나지만 투자는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돈은 신뢰에서 온다.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힘에서 나온다. 나는 평생을 걸쳐 단 한 번도 거래에서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자산이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돈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를 잃으면 돈이 돌아올 길이 사라진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돈을 통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당신을 통제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믿지만 사실상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월급이 끊기면 불안하고 지출이 늘면 두려워한다. 이것이 바로 도박꾼의 마음이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에 늘 흔들린다. 돈을 다스린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인생을 설계하는 일이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소비된다. 부자는 시간을 관리하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잃는다. 부자는 돈을 움직이고 가난한 사람은 돈에 끌려다닌다. 나는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돈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 돈에게 통제당한다. 돈은 마치 불과 같다. 손에 쥐면 따뜻하지만 방심하면 태운다. 그러므로 돈을 두려워하지 말되 존중하라. 존중은 절제에서 나오고 절제는 이해에서 나온다. 이해가 깊을수록 돈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인생의 주사위를 던지지 마라. 돈은 운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다. 습관을 바꾸면 운이 바뀌고 운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오늘 당신이 지출하는 1원, 그것이 바로 내일의 운명을 결정한다. 나는 늘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누어 보았다. 가치를 만드는 사람과 가치를 소비하는 사람. 이 단순한 구분이 결국 부와 가난의 경계를 만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는 언제나 생산자였다. 그들은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창조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소비자로 머물렀다. 그들은 생산자가 만든 시스템 안에서만 움직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하지만 세상은 본래 불공평하지 않다. 그저 가치를 창조한 사람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일 뿐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항상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가치만큼만 세상으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노동의 양이 아니라 가치의 질이 부를 결정한다. 같은 하루를 일해도 어떤 사람은 100원의 가치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의 가치를 만든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노력의 양이 아니라 사고의 방향이었다. 소비자는 늘 부족함을 이야기한다. 돈이 모자라다. 기회가 없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나 생산자는 늘 이렇게 말한다. 무엇을 만들면 좋을까? 그들은 현실을 탓하지 않고 현실을 바꾼다. 생산자는 불평 대신 해답을 찾고 소비자는 해답 대신 불평을 반복한다. 이 작은 차이가 인생의 지도를 완전히 바꾼다. 경제학자 피케티는 말했다. 세계부의 99%는 개인이 소유한다. 그 말은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의 법칙이다. 국가의 복지는 생산자가 만든 세금에서 나온다. 가난한 이들의 혜택은 결국 부자가 만든 가치의 부산물이다. 그렇기에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부자를 미워하기 전에 그들의 방식에서 배워라. 세상은 늘 20대 80의 법칙으로 움직인다. 20%의 생산자가 80%의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80%의 소비자는 그것을 소비하며 살아간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80%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피해자라 여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물이다. 나는 삼성의 근로자들에게 자주 말했다. 당신이 소비자가 되면 회사는 작아지고 당신이 생산자가 되면 회사는 커진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철학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적용되는 원리다. 누구나 소비자의 마음으로 살면 작아지고 생산자의 마음으로 살면 성장한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 가난한 사람은 얼마를 벌 수 있을까를 묻고 부자는 얼마의 가치를 줄 수 있을까를 묻는다. 전자는 돈을 줬지만 후자는 신뢰를 쌓는다.
신뢰는 결국 돈보다 오래가는 자산이다. 그것이 바로 진짜 부자들이 가진 보이지 않는 통장이다. 나는 평생 기업을 하며 깨달았다. 돈은 인간이 만든 가치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그림자를 붙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빛을 내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 빛이 바로 생산의 정신이다. 생산자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세상에 무엇을 더할 수 있는가? 반면 소비자는 묻는다. 세상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이 두 질문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만든다. 전자는 책임으로 향하고 후자는 불만으로 향한다. 나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본다. 너무 많은 사람이 소비자의 시선으로만 산다. 그들은 콘텐츠를 보고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누리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세상에 주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는 결코 부가 태어나지 않는다. 부는 순환이고 순환은 생산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가치를 순환시키는 사람이다. 그는 일시적인 부를 쌓지 않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든다. 그의 돈은 세상 속에서 일하고 그의 이름은 신뢰로 남는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세상을 소비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당신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지 이미 결정하고 있다. 세상은 더 이상 힘 있는 자의 것이 아니다. 가치를 창조할 줄 아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그 가치의 시작은 언제나 당신의 생각에서 출발한다. 나는 오랜 세월 기업을 운영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세상에는 언제나 돈이 넘쳐난다.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이 흘러들어올 그릇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불경기라 돈이 돌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머빈 킹 전 영국 중앙은행 총재의 말처럼 전 세계에는 수십 경원의 자금이 떠돌고 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심지어 데이터마저도 이미 거대한 유동성의 일부가 되었다. 돈은 늘 존재한다. 단지 그 방향을 바꾸고 있을 뿐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세상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돈이 흐르는 길 위에 서 있지 않은 것이다. 돈은 물과 같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는다. 가치가 있는 곳으로 흐른다. 그 흐름을 읽는 자는 부를 얻고 그 흐름을 외면하는 자는 가난을 택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은 한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믿음 속에 산다는 것이다. 그 믿음은 사람을 작게 만들고 작은 생각은 결국 작은 결과를 낳는다. 돈이 부족하다고 믿는 순간 인간의 사고는 결핍의 틀 안에 갇힌다. 결핍의 사고는 언제나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행동을 멈추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가난의 심리적 사슬이다. 나는 삼성을 일으키며 수없이 어려운 시기와 위기를 마주했다. 하지만 한 번도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기회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았다. 이 한 문장의 차이가 회사를 살리고 죽였다.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의 크기만 보고 돈이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은 해결의 방법을 본다.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할 때 결과도 달라진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부유하다. 하루에도 수조 원이 손에서 손으로 옮겨 다닌다. 그중 단 0.001%만 가져와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돈 벌 기회가 없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기회는 늘 있었다. 다만 당신의 눈이 닫혀 있었을 뿐이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부자는 불황 속에서 기회를 찾고 가난한 자는 불황 속에서 불평을 찾는다. 불황은 위기가 아니라 재분배의 시기다. 이 시기에 돈은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 그 주인이 될지 아닐지는 당신의 사고방식에 달려있다. 돈은 본질적으로 에너지다. 에너지는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방향만 바꿀 뿐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로 흐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창조력으로 흐른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 머무르면 그 에너지는 당신을 떠난다. 하지만 믿음과 행동으로 나아가면 그 에너지는 당신을 향해 돌아온다. 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돈이 많다고 안심하지 말고 돈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라. 진짜 자산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부자는 세상을 풍요로 보고 가난한 사람은 세상을 결핍으로 본다. 결국 같은 현실 속에서도 누군가는 기회를 보고 누군가는 절망을 본다. 돈은 늘 세상 어딘가에 있다. 그것은 당신이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하기만을 기다린다. 생산을 통해 창의로, 신뢰로 그 길을 열면 돈은 반드시 흘러들어온다. 세상에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지 자신의 가치가 멈춰 있는 사람이다. 돈은 언제나 움직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 기업가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이 진리를 믿었다. 돈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부족한 것은 그 돈을 품을 생각의 크기다. 당신이 세상을 결핍으로 보면 가난해지고 세상을 가능성으로 보면 부유해진다. 부는 결국 현실이 아니라 시각의 문제다. 나는 젊은 시절 늘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다. 단지 그 부를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모든 사람은 이미 각자의 자산을 가지고 태어난다. 지식, 경험, 인간관계, 기술, 열정, 그리고 성실함.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보다 귀한 자산이 된다. 가난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돈만을 자산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가치를 발견한다. 그들은 아이디어를 팔고 신뢰를 거래하고 경험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돈을 벌었다. 이것이 바로 무형의 부영풀을 현금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나는 삼성을 일으키며 그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다. 처음 삼성의 자본은 작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열정, 배움, 그리고 신뢰는 거대했다. 우리는 그 무형의 자산을 모아 유형의 결과를 만들었다. 돈이 회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회사를 만든 것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종종 말한다. 나는 가진 게 없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자신을 모르는 무지가 숨어 있다. 노동력, 경험, 언어, 인간관계, 시간, 이 모든 것이 부다.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시장과 연결하느냐가 부를 결정짓는 핵심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요리를 잘한다. 그는 그것을 취미로 두지만 다른 이는 그것을 콘텐츠로 만들어 수십만 명에게 가치를 준다. 결국 같은 재능이라도 누가 더 시장의 언어로 번역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양지차가 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세상에 쓸모없는 재능은 없다. 단지 그것을 현금화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무형의 자산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것을 실제 부로 전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나는 한때 피카소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다. 한 편의 나프킨 위에 그림을 부탁하자. 피카소는 1분 만에 그렸다. 그는 그림을 건네며 거액을 요구했다. 팬이 놀라 묻자 피카소는 말했다. 이 그림은 1분이 아니라 40년이 걸렸소. 이 한 문장이 예술가의 가격을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정의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싸게 판다. 그들은 하루의 노동으로 하루의 생계를 해결한다. 하지만 부자는 하루의 경험으로 미래의 시스템을 만든다. 그 차이가 바로 시간을 자산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당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단순한 기억으로 남느냐 혹은 현금 흐름으로 변하느냐는 모두 생각의 차이에 달려 있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이 돈이 없는 이유는 당신이 가진 무형의 자산을 아직 세상에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치는 혼자 있을 때는 잠재력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상과 연결될 때 그것은 부로 변한다. 삼성의 경영 철학도 다르지 않았다. 기술과 사람, 신뢰와 열정,
이 네 가지 무형의 자산이 모여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가치의 연결점을 찾았다. 제품 하나에도 사람의 철학을 담았다. 그것이 단순한 공산품을 인류의 일상으로 바꾸는 힘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줬지만 부자는 가치를 만든다. 돈은 가치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다. 당신이 세상에 유용한 존재가 될 때 돈은 반드시 당신을 찾는다. 그것이 돈의 본능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당신이 가진 무형의 자산을 세상에 연결하라. 지식은 강의가 되고 경험은 조언이 되고 열정은 브랜드가 된다. 그 순간부터 돈은 당신의 뒤를 따라온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불을 현금으로 바꾸는 기술이다.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될 자질을 갖고 태어난다. 다만 그 불을 깨닫는 시점이 다를 뿐이다. 지금 당신의 가치는 단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씨앗일 수도 있다. 그 씨앗을 심고 가꾸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이미 부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나는 평생 돈을 다뤘지만 결국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시간과 자존심이었다. 시간은 돈보다 공평하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루 24시간을 가진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지만 부자는 시간을 가치로 바꾼다. 이 차이가 결국 인생의 총자산을 결정한다. 나는 젊은 시절 하루 24시간을 3번으로 나누었다. 8시간은 일에, 8시간은 공부에, 나머지 8시간은 미래를 생각하는 데 썼다. 이 습관이 내 인생의 궤적을 바꿨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를 버티는 데 쓴다. 하지만 부자는 하루를 축적의 도구로 쓴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자는 가난해지고 시간을 쌓는 자는 부자가 된다. 나는 자식들에게 늘 말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돈은 숫자이지만 시간은 생명이다.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곧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를 더 배웠다. 자존심은 인생의 마지막 가격이다. 돈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팔기 쉽다. 하지만 자존심을 판 순간 그 사람의 진짜 가치는 사라진다. 나는 언제나 명심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진짜 자산이다. 신뢰, 명예, 존중, 이것은 돈이 아닌 삶의 품격으로 쌓인다. 젊은 시절 나는 한 번 큰 유혹을 받았다. 막대한 이익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 거래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익을 취하면 회사는 커질 것이다. 하지만 양심을 버리면 나는 작아질 것이다. 결국 나는 손해를 택했다. 그 선택은 당시엔 아픔이었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 그것이 삼성을 지탱한 도덕의 기둥이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돈은 수단이지만 신뢰는 목적이다. 돈으로 얻은 신뢰는 오래가지 않지만 신뢰로 얻은 돈은 세대를 넘어간다. 삼성이 세대를 이어온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신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시간과 자존심을 판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는 시간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돈을 쓴다. 이것이 부의 품격이다. 돈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만 품격은 당신을 존경받는 부자로 만든다. 나는 인생의 끝에서 깨달았다. 인간은 결국 자신에게 남은 시간과 자존심으로 평가받는다. 은행의 잔고가 아니라 그의 이름이 남긴 신뢰의 무게로 기억된다. 그래서 나는 돈보다 내 이름의 무게를 더 소중히 여겼다. 그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그것이 곧 인생의 완성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투자하라. 자존심을 팔지 말고 지켜라.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 부유하다. 그는 하루를 쌓아 인생을 만들고 양심을 쌓아 명예를 만든다. 이제 나는 알겠다. 돈은 결국 인간을 시험하는 도구였다.
누군가는 그것에 휘둘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넘어섰다. 나는 평생 돈을 다뤘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단 한 가지였다. 나는 나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팔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자식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다. 돈은 인간의 능력을 시험하고 시간은 인간의 진심을 증명하며 자존심은 인간의 품격을 완성한다. 부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를 지키는 인생을 살아라. 그 끝에 진짜 부가 기다리고 있다.